꽁지야 타로 봐줘. 보타점이 오픈했습니다. 보이는 서비스로 타로카드를 직접 뽑고 더욱 신뢰성 있는 상담을 보타점에서 받아보세요. 상담사 모집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에게 끝날 일과 시작될 일 무엇일까요? 일단 1번 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보면은 조금 무료하다, 지루하다, 번아웃, 어찌됐든 뭔가 새로운 돌파구와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배우거나 하면은 빈 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컵이 빈 상태에서 천천히 물을 채워서 이제 꽉 차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컵으로 교체를 하고 그런 모습인데, 이제 1번 분들은 내 컵의 물은 꽉 차버렸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물에 이제는 숨이 막힌다. 다른 컵이 정말 좀 절실히 필요하다. 좀 그런 좀 감정의 한계에 다다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에 늘 같은 방식으로 비슷하게 이어져 오던 어떤 한 가지가 종료가 되고 새 분기점에 들어설 때가 됐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 번아웃, 이런 무료함, 지루함이 있다는 것은 사실 내가 잘하는 것이고 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좀 배부르는 고민이다. 그냥 네가 하던 거 계속 하면 되는데 너는 왜 그걸 벗어나려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1번 분들 스스로는 그걸 되게 벗어나고 싶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약간 그런 좀 양가적인 딜레마 상황 안에서 어쨌건 누가 공감을 못하던 간에 1번 분들한테는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던 그 딜레마가 해소가 되는 것, 이게 조금 끝날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숫자를 보면은 4번이 먼저 떴는데, 4번은 그러니까 안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지루하고 무료한 상황 그 자체를 말해줘요. 숫자 4라는 것이. 이게 균형감이 있고 딱 지지대가 받쳐주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너무 안주하게 되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 더 도전적이게 치고 나가려는 힘이 부족한 상태. 근데 숫자 4 다음은 5잖아요. 근데 나머지로 뜬 숫자들을 또 보면 3, 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3하고 2를 더하면 또 5가 되죠. 즉 5라는 숫자가 지금 빼놓을 수 없는데, 5라는 숫자는 이제 과감하고 도전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을 말해줘요. 안전한 어떤 울타리에 안주하지 않고 일상성을 깨고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해봤던 일, 좀 망설여지는 일로 나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여도 머리를 어느 정도 구상은 해봤다든지. 그래서 뭐 단편적으로 이미지 변신 같은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내 모습을 조금 이젠 바꾸고 싶어. 좀 아예 그냥 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정말 진짜 단편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는 살이 진짜 많이 빼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처럼 살아도 별로 상관이 없었어가지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필요성 그게 못 느끼시는 분들. 다이어트 안 해도 예쁘다고 소리를 많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굳이라고 생각이 든다든지. 근데 그냥 정말 마땅한 계기도 없어요. 그냥 정말 내가 누구한테 이런 살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언제부터 그냥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감량을 목표로 하시게 된다든지 이렇게 나를 아예 좀 다른 삶으로 전환시켜 보고 싶어.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라는 욕구가 많이 읽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은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막 해왔던 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가고 뭐 그런 느낌보다는 확 좀 울타리를 벗어나고 알을 깨고 나가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들을 계획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고 그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또 내가 약간 괴로웠던 건 내가 살고 싶은 그 이상의 삶이 어느 정도 내 머리에 있는데 그게 지금 내 현실과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도 누군가에게는 뭐 만족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주관적인 이상이 더 뚜렷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목표치가 뭐 10 정도면 나는 지금 한 7, 6 이 정도 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7, 6 정도도 많이 온 거긴 하지만 나는 너무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지금 카드를 다시 보면 컵 카드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화합, 만남 이런 것들이 좀 중복으로 보여요. 이런 의미들이 그러니까 조화하고 균형감을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본 분들이 좀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이고 어디론가 이렇게 튕겨서 나가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게 이제 차차 불안하지 않게 자기 궤도를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궤도를 찾는 과정을 보면 사람과 함께라는 점에서 일본 분들만의 울타리, 그룹, 그러니까 일본 분들을 축으로 한 사람들의 모임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원이 점점 많이 늘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일본 분들이 바라는 게 만약 뭐 인기, 유명세와 관련이 있는 거라면 더더욱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여사제 카드도 이어서 봐보면 여사제 이게 되게 핵심적인 카드일 것 같은데 다른 카드들 좀 봐야 알겠지만요. 일단 여사제는 비밀 문서를 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은밀하고 들키면 안 되고 중요하고 사람들이 탐내는 뭘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내가 뭘 찾아야 될까, 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런 선상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으로 뭐 비유를 하면은 언제 데뷔할까 보다는 얼마나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이 인기를 유지할까 이거에 좀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심상이 일본 분들의 지금 상태 혹은 고민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일본 분들 크게 문제는 없다고 오히려 말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주관적인 시선에서는 참 불만족스러운, 근데 그게 정확히 또 왜 그러는지 뭐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현 상황이 굉장히 좀 무료하고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내가 또 이상으로 쫓게 되는 것들이 좀 되게 화려하거나 도파민이 많이 흘러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여사제가 머리를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보면은 카드가 이 사람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혼란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읽혀지는 거는 뭐 창작하시거나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 아니면은 서류
글에 관련한 어떤 뭔가를 하시는 분들일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문서운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물을 판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 맺으시거나 인터넷에 내 생각이나 의견 같은 거 올리는데 그걸로 관심을 받고 경제적인 이익도 연결이 된다든지, 그리고 뭐 음반이나 웹툰 같은 거, 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소비되는 콘텐츠들도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본 분들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모습, 그런 형상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일본 분들 지금 교황 카드 이어서 여왕제 이렇게 나왔어요. 둘이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아까 또 여사제 나왔죠. 지금 다 엮여 있어요. 지금 이 여황제 카드는 창의성, 창조성을 말하는데, 아까도 제가 창작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모임 형성시킨다는 거, 사람들 무리를 만든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여왕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포섭하고 포용하는 존재예요. 그냥 여러 명이 그냥 저절로 다 모이고 끌리고 여왕제 곁에 있으려고 하고 그 달란트를 나눠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애들 귀엽게 이렇게 통솔하고 이리 와 이리 와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여황제와 아이들의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모이고 해도 나란히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과 아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되는 의미가 다 비슷한데, 교황도 거느리는 사람이거든요. 삼각형이 있으면은 그 삼각형의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교황인데, 이 교황의 밑에는 또 나란히 다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교황에게 어떤 가르침을 나눔받기 위해서 존재해요. 뭐라도 지혜를 나눠주세요. 고견을 들려주세요. 답을 찾아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즉 지금 카드에서 공통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는 일본 분들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이 많으며 사람한테 아쉬운 입장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일본 분들의 입에서 그리고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어 하고 그거 하나를 다 이렇게 컨텐츠 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팬 관리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실 분들이고, 팬이 있는 게 내 경제 생활과 연관이 된다면 더더욱 좋아요. 그것에 관해서 정말 전망이 밝다. 즉 나를 소비하는 사람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나의 팬이 되는 거, 그 구조인 거죠. 지금 달 카드도 함께 보이는데 여기 밑에 설명으로 써있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써있는데 뭔가 이렇게 숨기고 은폐하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사제랑 연결되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전부 다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비주의에 둘러싸여 있을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리딩할 때 가끔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은데 낮과 밤이 좀 달라야 하는 분들. 근데 지금 카드도 또 달 카드, 해 카드 이렇게 바로 대조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어떤 두 가지 일을 병행해서 하게 되는 것을 뜻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나의 캐릭터가 많아지는 거, 정체성이 세분화되는 거를 말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노래를 하던 분이 연기도 겸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 작업을 위주로 창작을 하시던 분이 다른 사람 가르쳐주는 일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큰 분야로 보면은 틀은 비슷한데 그 안에서 하는 것들이 좀 나뉘어지고, 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제 놀랄 만한 약간 만능 엔터의 역할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달은 이렇게 숨기고 가리는 거, 해는 드러내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일본 분들의 반전 매력, 양면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성향적으로도 뭔가 좀 아방해 보이는데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고 자기 밥그릇을 잘 챙긴다든지, 가만히 있으면 좀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데 굉장히 인간미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좀 이렇게 겹을 가지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더 타인의 호기심을 쉽게 사시는 분들 같은데, 이 타인의 호기심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한 달란트거든요. 사실 아예 안 궁금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알게 되면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니?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의 기본적인 아주 사소한 별거 아닌 TMI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써준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동안은 사실 별로 몰랐다가 지금 좀 알게 되시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된 지가 또 얼마 안 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다들 그러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객관화가 좀 안 되신 느낌?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은 일본 분들이 하는 말은 같은 말이어도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똑같이 말해도 조금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영향력과 파급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런 분들일수록 약간 조금 또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별말 아닌데 이제 말실수처럼 느껴져가지고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남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말 아니야 싶어도 일본 분들한테는 좀 잣대가 세게 오는 거. 이 말은 일본 분들이 타인의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무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일본 분들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 축에, 일본이라는 그 축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종교가 일본 분들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의 말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분들은 또 자신의 신념 자체가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시는 분들 같거든요. 약간 좀 추상적인 말이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왔어. 나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 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러니까 나의 사상이나 비법 같은 거를 전파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말에 일리가 있고 또 따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가장 안 좋은 예시가 사이비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이 약간 가장 안 좋은 예시가 사이비라면 가장 좋은 예시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 영향력 중에서도 선한 영향력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프라인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내 인지도라든지 내가 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같은 것들을 널리 좀 퍼뜨리고 그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커뮤니티로 연결이 되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카드 봐보면 일본 분들 충동, 어떤 즉흥성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뜻이 커요. 아까 제가 비법서, 나의 어떤 나만의 사상, 교리 같은 거를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경험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수치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난 이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뤘어. 나는 이 방법으로 정말 살을 뺐어.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이 그렇게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룰 수 있는 바가 크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되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험적 가치를 가장 좀 우선시 해보라고 좀 얘기가 돼요. 제가 아까 안정성을 깨는 거에 대해서 첫 부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안정성을 깨려면은 경험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은 또 불안정한 사회이기도 하니까 안정성을 추구하고 경험을 미루게 되는 면이 많죠.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근데 일본 분들한테 지금 그러지 말라고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파도에 올라타 있고 그 물살을 그냥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가 돼요. 뭔가 낯설고 새로운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일본 분들을 많이 키우고 또 일본 분들 스스로에 대해 알게끔 만들어줄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계획을 하고 너무 생각하고 너무 하나하나 다 B플랜, C플랜, 그리고 이게 잘 안 됐을 때 문제점 이런 걸 다 고려하기보다 그냥 기대 없이 한번 뛰어들어보고 안 되면 또 돌아서 다른 거 해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계속 좀 선로를 틀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일 카드에서 강조를 많이 해주는 게
일본 분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울타리? 영역? 일본 분들의 그 익숙한 자리라고 해야겠죠.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숫자 4의 그 안정된 상황, 그거를 깨고 밖으로 좀 이탈을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숫자 4에서 5로 나아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게 너무 딱 소름 돋게 딱딱 맞는 게 지금 이 카드에서 나오는 키워드 중에 네모난 상자를 버려라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네모난 상자를 버리고 약간 뾰족뾰족한 그런 모양으로 나아가봐. 그리고 잘 모르겠더라도 그런 미지의 순간들을 좀 즐겨봐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딱 그게 앞에서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아기가 딱 맞아 들어가서 처음과 끝이 딱 맞물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신선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오히려 루틴을 파괴해보자는 거. 오히려 그런 계획상을 깨보자는 거. 그리고 낯설고 생각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기존에 나라면 안 했을 일들 같은 걸 좀 더 가까이 해보자는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사실 대담함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아까 제가 컵이 다 찼다라고 말했는데 어쨌건 컵이 다 찼다는 그 기분, 답답함, 숨막힘을 느끼는 것도 컵을 채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잖아요. 그 한 번 채워본 사람이 다른 거 하나 또 못 채우겠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해봤기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나는 어렴풋이 또 알기 때문에인데 제가 아까 어쨌건 그 일본 분들의 딜레마는 끝이 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스스로의 그 불만족스러움은.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그런 딜레마를 느끼는 것도 두 가지를 두고 고민할 수 있는 정도의 선상에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애초에 하나밖에 없어서 고민할 것도 없다.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아직 목이 다 안 나와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이제 못 올리는 동안 그렇게까지 막 시간이 길게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정말 많이 시간이 길게 지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가끔 이제 댓글로도 저보고 살아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거리는 멀어도 어디 사는지 서로 다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라도 오랜만에 영상 올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그럼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포타점이 오픈했습니다. 보이는 서비스로 타로카드를 직접 뽑고 더욱 신뢰성 있는 상담을 포타점에서 받아보세요. 상담사 모집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에게 끝날 일과 시작될 일 무엇일까요? 이번 분들 지금 카드를 보면은 맨 처음에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는데 뭔가 글쎄요. 이번 분들에게 이 카드는 그냥 이 카드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이번 분들에게는 유독 조금 좀 동화 같은 어떤 모험의 여정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오즈의 마법사, 파랑새,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런 이야기들처럼 무언가 내가 지금 아주 불안하고 막막하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커다란 깨달음과 물리적인 보상을 확실하게 가지고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험서사가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이렇게 사자랑 유니콘이 싸우고 있어요.
뭔가 좀 불안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되려나?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번 분들이 하시려는 일이 그러니까 좀 레드오션이거나 경쟁이 너무 치열한 분야이거나 정말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자랑 유니콘을 놓고 보면 딱 봐도 사자가 강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은 유니콘의 기세가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질싸움도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이기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리고 또 싸움은 무엇보다 계획을 잘 세워야 하니까 지금 내 패가 그닥 좋지 않아도 우리 편의 수가 적어도 어떤 계획을 어떤 전술을 짜냐에 따라서 기적처럼 이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나머지 카드들을 보면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떴어요. 둘 다 퀸카드인데 컵을 보고 생각하고 동전을 보고 생각하고 이제 컵은 감정이고 동전은 금전 혹은 어떤 실질적인 대상 그 자체를 뜻하니까 즉 이번 분들이 본인의 기질과 특성을 똑바로 알고 그것을 좀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퀸이 2개 뜬 거는 왕을 대체한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조의 여왕이 둘이 모여서 외조 한 명분을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즉, 뭐 2인자 노릇을 그동안 해왔던 분들, 그러니까 내 윗사람이 있었지만 나는 내가 거의 주인처럼 모든 일을 다 도맡았다. 그럼에도 내가 우두머리는 되지 못했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사장 소리, 대표 소리 듣게 되시거나 약간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늘 좀 가려져 있거나 숨어 있거나 했던 상태에서 밖으로 날개를 펴고 나가시게 되는 내 이름을 이제 딱 석자를 적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그동안에 뭐 사회생활 안 하시거나 일 오래 쉬거나 이제 다시 시작해보시려는 분들도 다 좋은 흐름이고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 종료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했던 만큼 인정을 못 받던 삶이라고 이제 설명이 돼요. 내가 내 값어치를 좀 잘못 매기고 있었고 그래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똑바로 생각하고 어떤 잘못된 평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사자와 유니콘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어가서 사자가 더 강해 보이지만 유니콘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유니콘은 자기가 신화 속 동물이라는 거를 사자는 많지만 유니콘은 존재 자체로 독보적이라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자는 당연히 지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설치겠지만 유니콘은 자기 내면의 그 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분들이 딱 마찬가지로 보여져요. 이 유니콘이 이번 분들의 존재를 대변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좀 오래 모르고 사셨던 분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자아를 좀 늦게 찾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많을 것 같고 근데 그만큼 확실하게 깨달으신 분들 제가 아까도 그러니까 첫 머리에도 어떤 모험의 여정, 동화 같은 그 확실한 깨달음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화를 생각해보면은 항상 교훈이 정말 확실해요. 그리고 주인공이 처음에 자기가 모르던 것을 마지막엔 꼭 알게 되거든요. 그게 결국 그 이야기의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분들이 가시게 될 그 글의 이야기의 흐름이 그냥 단순하게 얘는 뭔가를 하게 돼. 얘한테 어떤 뭐 보상이 있어. 그런 느낌보다는 이번은 자기 성장의 단계에 이르러서 자아를 찾고 또 자신을 완벽하게 이 사회라는 정글 안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프로그래밍하고 작동시킬 수 있게 돼 라고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 시작될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뭐 이게 잘 돼 저게 잘 돼 이런 말보다도 조금 더 고차원적인 성찰, 통찰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정말 득도의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이 또 드는 것은 제가 이번 분들 스스로를 좀 모르고 산 시간이 길었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다시 또 사자와 유니콘 얘기로 넘어가서
내가 유니콘인데 사자를 부러워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미운 오리 백조처럼 나는 사실 백조인데 얘네가 오리여서 내가 미운 오리인 건데 그거 모르고 얘네 부러워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번 분들도 내가 사자였으면 정말 잘 싸울 텐데 사자처럼 힘이 세고 저렇게 파워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라고 이렇게 내가 못 가진 것만 비교하면서 타인을 부러워했을 수 있는데 사실 타인이 가진 것보다 훨씬 크고 귀하고 대체할 수 없는 게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니콘은 굉장히 신성한 존재니까요. 즉 이번 분들한테 조금 그런 영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감이 드는데요. 다른 카드들 한번 봐볼게요. 이번 분들 확실히 이제 영적인 얘기 나오네요. 일단 근데 다른 것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감정보다는 이성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그냥 자체로 사람 자체로 메마른 사람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동안 더 이성적이고 조금 더 이기적이게 그러니까 뇌를 따르면서 살았다면 마음을 무시하고 뇌를 따랐다면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축적하고 이득을 보고 살 수 있었던 것들이 분명히 많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분들 자신도 스스로 알고 계실 거다라는 거죠. 근데 후회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감정의 노예가 돼서 마음을 외면하지 못해서 왜 그랬지 내가? 어리석어 미치겠어 라고 생각하는 시기도 이미 넘어갔고 지금은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까지 이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2번이라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실용적인 삶을 구상해보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밑에 써있는 얘기는 체인지, 바꾸다, 변화하다.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것은 뭔가 투자 공부 시작하셨거나 시작하시려고 하시거나 혹은 권리소득, 그러니까 노동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머리를 써서 벌어보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내 감을 따라 가보려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거나 나만의 브랜드 가지려고 하시거나 어떤 나의 직관을 믿어보고 설계, 큰 그림 그리시려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다 좋은 흐름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동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이게 어떤 좀 대폭적인 이동이라도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바뀌어 간다라기보다는 스스로 바꾸고자 하는 자발적인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어디 내가 이동을 하고 일자리를 옮기는 거라고 쳐도 누가 불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 멀리 가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번 분들이 본인이 애초에 먼 곳에 지원을 했다거나 그래서 가게 된다거나 뭐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다. 그리고 이번 분들은 어쩐지 좀 내 삶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오신 분들이 유독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올해부터 그 기운이 더 강해질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떠한 지각 변동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번 분들이 느끼시는 그 감이 저는 맞다고 봤고 이 지각 변동은 또 좀 한순간에 갑자기 확 스쳐가는 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갑자기 지진을 느끼듯이 왜? 왜 그런 느낌이 들었어? 라고 하면 딱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분들은 그동안 연애에 별 관심이 없이 살았는데 이성의 눈길을 크게 안 줬는데 나 올해는 인연을 만나서 뭐 2년 안에 결혼 얘기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나 올해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될 것 같아. 대학원에 가게 될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만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혼자 외국에 갈 것 같지는 않고 외국에 가야만 할 일이 같이 갈 사람이 생길 것 같아. 라든지 이런 조금 계시? 근데 남이 보기엔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계시들을 받으실 수 있어 보이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또 나도 모르게 약간 이런 타로 같은 거 좀 찾아 듣고 하면서 이게 맞나?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맞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그 방향성에 이끌리고 지금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요. 어떻게 보면 정말 뜬금없지만 뜬금없지 않다는 거죠. 진짜 말이 안 돼서 정말 말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진짜 뜬금없는 것도 뭐 있지? 갑자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벌 것 같아. 아니면 언제까지 1억이 모일 것 같아.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될까 싶은 것들이지만 나는 그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현실화 되신다고 해요. 이번 분들이 이미 그걸 느꼈고 그래서 지금 또 퀸 컵 카드가 또 나왔는데 아까도 나왔어요. 어떤 직감, 직관력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 내 감 따라가는 분들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뜬 카드랑 이제 또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게 아까쯤에 완즈 9번이었나? 그 싸우는 카드가 보면 되게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을 말해줬거든요. 사자하고 유니콘이 싸우는 카드가. 근데 지금 뜬 카드는 완즈 4번. 뭔가 내 울타리가 완전해지는 거, 통일되고 통합되는 거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나무 밑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거든요. 이 나무가 이번 분들이에요. 열매는 이번 분들의 제자라든지 직원들, 그러니까 내 뒤를 밟고 이 일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 결국은 나 잘 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어떤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 직원들이 있어도 직원이 열심히 해도 회사가 잘 되고 결국은 대표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또 지금 강조되는 의미는 무엇보다 지속성이에요. 오랫동안 유지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거. 잠깐 바짝 벌고 주목받고가 아니라 노후, 이렇게 노년까지 생각을 하고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에서의 성과가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은 또 굉장히 또 공정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하다는 것은 시간과 비례한다는 거죠. 뭔가 투자라고 쳐도 적립식 같은 거, 천천히 모아가고 쌓아가는 거에 가깝고 어떤 브랜드라고 해도 그냥 돈이 되니까 시작한다, 팔아본다가 아니라 나는 주얼리면 주얼리, 옷이면 옷, 뭐 타로면 타로 이 한 분야의 말뚝을 박아서 내 이름을 제대로 한번 새겨보려고 한다. 평생 직업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런 포부가 이번 분들에게 조금 또 느껴지는데요. 이번 분들에게 어떤 간판이라는 단어가 좀 언급이 되는데 간판이 곧 브랜드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상품, 아이디어 혹은 스타일 같은 것을 내세우며 그것 자체에 이제 주인이 되는 것. 계속 직관을 강조했는데 그 감이 가장 중요한 일에서 또 성과를 크게 얻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이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단편적으로 뭐 스타일리스트, 뭐 뷰티 쪽 일 같은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번 분들한테 반드시 이 일을 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 잘 되신 분들을 보면은 꼭 초반에 정말 사람들이 너는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브랜드, 자기만의 이름으로 우뚝 선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게 되겠니? 그냥 조금 더 현실적인 거, 조금 더 안정적인 거 하지. 이렇게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항상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분들에게 지금 제가 느껴지는 게 정말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막막하다. 이거는 이제 이게 되는 싸움이겠니? 라고 바라보는 사자와 유니콘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유니콘이 설마 이기겠니? 라고 생각하는 딱 거기서 출발하신다는 거. 근데 그때는 모르죠. 사람들도 유니콘이 더 세고 유니콘이 더 신성하고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때는 모르죠. 근데 이번 분들이 결국에 자기 이름을 우뚝 세우고 나서 그때는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또 그렇게 성공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딘가 인터뷰를 하게 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거스르면서 야 나도 정말 바닥을 쳤던 순간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딱 그런 미래 그림이 이번 분들한테 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뭐 엄청나게 좋은 순간만 있었고 다 운이 따라줬고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 이라고 약간 영웅담을 풀듯이 얘기하는 맨 처음에 이제 동화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토끼굴에 들어갔냐면, 내가 어떻게 그 마법의 여정을 시작했냐면, 내가 어떻게 파랑새를 찾게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처럼 이번 분들이 자기 얘기를 어떤 강연대 같은 데 올라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모습들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분들의 이 이야기는 그냥 뭐 좋다, 너 운 좋다, 너 좋게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오히려 좀 애매하고 서사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모험의 여정, 영웅담, 영웅서사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영적인 예의가 나온 것처럼 이번 분들이 애초에 가지고 태어난 자신의 쓰임새, 정체성이 조금 일반적인 결은 아니신 분들이기 때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이번 분들 지금 지혜, 위스덤, 지혜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 노년, 노후까지 끌고 갈 무언가 평생 직업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노년의 의미가 언급이 되거든요. 사실 노년은 늙고 병들고 초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제일 강인한 게 노년이다. 모든 질병과 자연재해와 그리고 삶의 고난과 또 나라가 기울어가는 그런 무력한 풍경들을 다 버티고 살아남은 것이 그런 승리자가 노년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의 강인함을 가진 지혜와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번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어른의 삶을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청년들이 20, 30대가 이제 60대, 70대 분들한테 연로하신 분들한테 말을 걸고 뭔가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내가 살아보지 않은 그 인생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낭비하고 후회할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아까쯤에 말한 어떤 자신의 영웅담, 성공담을 얘기하는 그런 강연을 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강연을 들으러 가는 사람 시간을 내서 굳이 그 얘기를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 얘기로서 조금의 인사이트라도 얻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조금이라도 생산성 있게 더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생산성을 있게끔 만들어주는 존재가 이번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 그 생산적인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노년의 삶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수레바퀴가 돌듯이 치열하고 그리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런 많은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다 지나보내고 이제는 연료가 거의 다 떨어진 상태에서 멈춰있는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 생산성을 그러니까 다 지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생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아도 기름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너의 연료를 연비를 적게 쓰면서 조금 더 빠르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기는 처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번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존한 방식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한 권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게 약간 뭐 또 그들만의 리그? 그래 쟤네는 쟤네끼리 저렇게 좋아라 하지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되는 그런 울타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모두가 공감할 만한 모두가 좀 공통적으로 리스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인 게 또 차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카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의 삶에 있어서 최대한의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지혜를 다 모아라 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고 뭐 자아를 늦게 찾았다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드는 게 이번 분들은 그 헤매는 시간마저도 다 인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매고 길을 잃고 본인이 굉장히 방황한다고 느끼는 그 시간들마저도
근데 이번 분들을 정말 강인하게 만드는 그 과정, 파도를 맞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이게 바위가 파도를 많이 맞으면은 결국에 더 단단해진다고 하잖아요. 표면이 깎여서. 이번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단단함이 정말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아직 목이 다 안 나와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못 올리는 동안 그렇게까지 막 시간이 길게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정말 많이 시간이 길게 지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가끔 이제 댓글로도 저보고 살아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거리는 멀어도 어디 사는지 서로 다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걱정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라도 오랜만에 영상 올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그럼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포타점이 오픈했습니다. 보이는 서비스로 타로카드를 직접 뽑고 더욱 신뢰성 있는 상담을 포타점에서 받아보세요. 상담사 모집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사모분들 봐볼게요. 사모분들에게 끝날 일과 시작될 일 무엇일까요? 사모분들, 우선 지금 감정에 대한 카드들이 먼저 보이는데 숫자를 보면 1과 10,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보완해주고 있어요. 확실히 사모분들은 뭔가 감수성, 자기만의 그런 감정, 시선, 시각 이런 거 이용한 일에서 크게 능력 발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단편적으로 타로, 사주 상담, 할인업 같은 거 하셔도 잘할 분들이고, 개인적인 창작 활동, 글, 그림, 영상, 음악 이런 거 하시더라도 그냥 좋다, 재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인생작, 누군가의 인생작, 인생 작품, 인생 노래 이런 식으로 큰 의미화가 되고 영향을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삶에 있어서 터닝포인트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몇 살 때 어디 여행 가서 우연히 무슨 노래를 들었는데 영화를 봤는데 어쩌고,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이, 그 경험이 내 인생을 바꿨고 어땠고, 또 그때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히지 않는 감동으로 남아서 아주 극적이고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서 마치 향수에 잔향이 남듯이 선명한 감정으로 그냥 계속 나와 함께 하는 거, 약간 그런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모분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도 사람 문제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또라이 만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잊히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서 그런 사모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 불문, 동성이건 이성이건 설령 사모분들에게 상처 주고 하면 안 될 행동하고 먼저 그랬던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들 잘못하고도 아직 사모분들 기억하고 미워하고, 사실 그게 진짜 증거잖아요. 뭐가 증거겠어요? 이기고 진 걸 따지자면 그게 진짜 증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모분들은 자기가 안 좋은 일 겪었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게 했더라도 잘 털어내고 잊고 다시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그쪽에서만 3번 걔 지금 어떻게 살까? 뭐하고 살까? 예전이랑 비슷할까? 이렇게 여전히 이런 습관, 말투 가지고 있을까? 정신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뭔가 또 되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3번과의 다른 미래를, 3번의 삶을.
어떻게 보면 좀 구질구질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음침한 사람들도 많았겠죠. 사모분들 상식선에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진짜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본인에게 문제를 찾게 되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약간 조금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여주는 카드들이 또 보여요. 컵 9번 그리고 킹 펜타클. 어떻게 보면 좀 지겨운 거죠. 여유를 넘어서서 이제는 권태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인 거죠. 따분하다. 카드 그림을 보면 식탁에 먹을 것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파티 분위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상석에 딱 앉아있는 애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 지겹다. 귀찮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과 여유가 더 필요하다. 그런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사모분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끄는 면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화술과 분위기, 외모적인 매력과도 연관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좀 상석에 앉게 되는 어떤 권력 자리를 가지게 되시는 분들인데 아까 계속 감정이 강조된 건 일단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니라. 앉아서 주로 일하고 누워서도 휴대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변에서는 좀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남들은. 근데 쉬운 거는 세상에 없으니까 쉽다기보다는 이제 편리하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3번째는 자기 능력을 잘 사용해서 자기한테 맞춰서 돈을 참 편리하게 번다. 즉 사모분들에게 시작될 일은 이런 편리하고 실용적인 삶이에요. 보편적으로 일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나의 고용주가 따로 없고 디지털 노마드 이런 것도 생각나고요. 사람이 결핍이 있어야지 욕망도 있는 거 그게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데 너무 다 가지면 오히려 우울하고 권태감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모분들에게 좀 그런 삶이 이제 앞으로 얘기되거든요. 재미가 없어. 일상에 도파민이 없어. 왜냐면 도파민을 다 가져버렸어. 웬만큼은 다 경험을 해봤어.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1과 10의 숫자는 어떠한 순환성을 말해주는데 이제 사모분들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좀 분산돼 있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게 끝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로 다 알레고리화 이어지게 된다는 거. 삶이 간단 심플해지면서도 풍요로워진다는 거. 그래서 A 따로 B 따로가 아니라 A를 잘하면 B도 같이 커가는 그런 그림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인데 유튜브도 같이 키워진다든지 그러다 상품 판매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모두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엮여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권태감이라는 것도 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막상 그 권태감을 느껴본 사람은 그게 좋을 것만 같다, 그런 삶이 행복할 것만 같아 라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막상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공허하고 힘들더라,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더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평범하게만 그냥 계속 노동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놀고 먹고 사는 삶이. 그래서 그 중간을 지키기가 원래 어려운 건데 양극단으로 치우치기는 굉장히 쉽지만 근데 사모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그런 권태감 쪽에 치우쳐 있는 편안한 일상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주하기 쉬운, 내가 지금 상황이 되게 힘들고 고비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든 아등바등 하게 되잖아요. 뭐라도. 근데 그렇게 절실하게 뭔가에 매달릴 필요가 딱히 없는, 그냥 지금 이렇게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도 딱히 문제 없는데 굳이 내가 왜 더 열심히 해야 되냐? 일 왜 하냐? 약간 이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사모분들 지금 카드가 매지션 그리고 은둔자 비슷한 의미 바로 읽히는데요.
여기 메디션 카드에도 보면 아래 이너 스킬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내면의 기술, 그리고 은둔자는 어떤 내성, 그리고 자기 성찰, 어쨌든 내면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즉 사모분들은 어떤 사람을 다루는 능력, 심리술에 이제 능한 사람이라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심리 공부하시거나 뭐가 됐건 좀 사람 마음, 감정에 능통하고 인류학자스러워야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잘하실 분들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사람이 많이 굴렀어요. 너무 많이 독을 먹고 내성이 생기는 그런 동물들처럼 정말 떼굴떼굴 많이 구르고 다치고 까지고 또 딱지가 붙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단단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꿰뚫어 보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겉으로만 보고 3번이 원래 좀 특별해서 남달라서 저렇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진 상처와 걸어온 가시밭길을 보고 사실 그걸 보고 3번 진짜 보통 애가 아니구나. 얘는 뭘 해도 될 애다. 톡종이다. 이렇게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는 3번만큼 되거나 3번만큼 이상으로 더 그릇이 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이 그렇지만 사모분들은 자기 급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릴 필요가 또 있어요. 이제 아무하고나 가까이 지나면 오히려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사모분들을 좋아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내가 일단 좋아야 돼요. 사모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마음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컵 2번 카드 어떤 관계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컵이 2개라는 거는 1대1의 만남으로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나도 얘가 좋은데 얘도 내가 좋은,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합이 일치가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모분들과 친해지려고 하거나 뭐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순수하게 좋아 보여서든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바라고서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모분들은 그런 넘치는 수요 안에서 여유가 필요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서 나는 밥도 안 먹어요. 먹는 거 바라보면서 얘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과는 약간 더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팬 한 명이 다 돈으로 연결되는 사람이라면 그 팬이 없어지는 게 불안하겠죠. 그렇지만 사모분들은 이런 넘치는 수요 안에서 진정한 보석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스스로 원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아 보이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것에 있어서 이제 알맹이 없는 관계 말고 내가 친해질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는 사람들과만 가까워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친구 한 명을 사귀더라도 나를 호기심에 동하게 해줄 새로운 어떤 인물의 출연을 바라는, 근데 그런 좀 사막에서 바늘 찾기, 조개 속 진주 찾기의 관계가 이제 또 가능해진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컵 2개는 제가 아까 말한 게 나도 얘가 좋은데 얘도 내가 좋은, 그건 서로 다가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결이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결이 맞는 관계에서도 또 급이 맞는 거예요. 서로 체급이 맞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정도 체급인데 제가 너무 작으면 내가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걔는 나만 따라하게 되고 내가 얘한테 배우는 거는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서로 이제 배우고 정보가 교환이 되고 가진 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이제 사모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읽혀지는 거는 뭔가 제안이나 계약 일 같은 거 받으실 수 있겠다. 혹은 파트너 하자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말했듯이 나만큼 되거나 나보다 거장이거나 몸집이 크거나. 그래서 또 금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모분들에게 금전운이 얘기가 되는 것은 나를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사람, 어떤 귀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거든요.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볼 만한 것은 지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첫 번째로 떴어요. 여기 아래 기회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자발적으로 뭔가 도전을 해보려고 하시거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리가 있거나 그런 거에 관한 운도 좋으신데요.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발탁되는 운을 깔고 가기 때문이에요. 여럿이 있어도 사모분들만 보인대요. 그래서 뭔가를 주려고 할 때도 기왕이면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할 때도 3번한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도권, 어떤 선택권이 쥐어진다는 거. 근데 이제 심판 카드가 이미지로 보면은 시체가 관에서 깨어나는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모분들이 그간 어둠 속에서 좀 오래 숨을 죽이고 터널을 걷듯이 기다려온 일이 있다면 이제 새살이 돋고 소생할 때다. 꽃이 필 때가 되었다는 뜻으로도 읽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생각이 되는 것은 관에서 죽어있던 시체가 깨어나잖아요. 죽어있다는 거. 이게 아까 말한 그 권태감이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상황은 여유로워지니까 권태가 생기는 게 있지만 그동안에도 계속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슷한 권태감은 계속 느끼면서 또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거나 내가 원하는 그 색깔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이제 흑백과 컬러가 있다면 나는 지금 흑백이다. 나는 그냥 목숨은 붙어 있는데 죽은 상태로 살아간다. 약간 이런 느낌을 느끼셨던 분들 같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을수록 더 그렇죠. 사람이 이제 조건부의 행복을 달게 되잖아요. 조건부 애정을. 어디 합격하면 뭐 어떤 거 하나 사야지. 나한테 뭐 선물 하나 해줘야지. 그리고 지금 이것만 끝나면 어디 놀러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일단 앞에 힘든 일을 하나 달고 좋은 일을 뒤로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일이 해결이 되고 나서 나한테 이 일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을 되게 불행하게 만든다? 그런 말을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사모분들한테 좀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항상 그렇게 정말 원하는 것은 뒤로 배치해 놓고 그냥 어두운 상태, 그 밝음을 위해 존재하는 그 그림자의 상태로 계속 좀 본인을 유지시켜 왔던 부분들. 근데 이제 이 심판 카드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고 시체를 깨워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의 삶에 이제 컬러를 씌워준다의 뜻도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좋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사모분들 채널링 어떤 풍요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채널링은 이제 끌어당김이랑도 연결되는 개념인데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저 나한테 채널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지 말고 그저 느껴라, 헤엄쳐라. 이게 끌어당김의 기본 관념이죠. 근데 지금 이 카드가 계속 그거에 대해 강조를 해줘서 사모분들은 그냥 그런 관련 영상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끌어당김 영상 같은 거.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면 그것의 연결성을 탐구를 해보라고 지금 카드가 말을 해줘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분절된 게 아니라 그리고 어느 한 기억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고 또 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걸 원하는데 과거에 무엇과도 연결이 있을 것이며 이걸 계속 탐구를 하래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미래의 결론을 도출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나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그것에 관해서 뭐 돈을 쓰고 시간을 쏟고 하는 것도 다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에요. 유독 이런 과정을 많이 거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모분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생각이 많은 건 좋지 않아. 그냥 해. 행동해.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사모분들은 좀 낭비라고 생각할 만한 그렇게 시간을 자기 탐구하는 데 보내셔도 되거든요. 충분히. 그리고 또 지금 카드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탄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해주는데, 아까도 이제 제가 말했지만 뭐 조건부 애정 있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해야지. 그런 거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에 최대한 채널을 맞추라는 거죠. 그냥 지금 나의 행복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 또 삶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모양이, 형태가 슬라임처럼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그 순간과 감정과 풍요를 만끽하는 게 결국 미래의 풍요를 불러온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나의 내면과 대화하고 또 우주와 연결되고 우주에게 감사해라 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모분들이 이미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다 있대요. 그것을 단지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직 모를 뿐인 거죠. 그 선은 승리한다. 그 뭐 권선징악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또 의미심장한 부분 같은데, 그 사람분들은 그동안 자기가 선해서 혹은 그런 선한 모습이 자기한테 독이 된다고 생각해 왔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그러지 않다. 그건 오히려 반대다. 넌 착각한다 라고 말을 또 해주거든요. 사모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사모분들만의 감수성과 사모분들의 혹은 그게 아주 연약한 그런 감정일지라도 사모분들이 가진 자기만의 그 주파수는 굉장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가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아닌 장점에 채널을 맞추자. 그것에 집중해서 내가 현재, 과거, 미래 어떤 축복을 가진 사람인지 또 어떻게 커갈 수 있는지 스스로 정의 내리자. 네, 그럼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아직 목이 다 안 나와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영상 이제 못 올리는 동안 그렇게까지 막 시간이 길게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정말 많이 시간이 길게 지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가끔 이제 댓글로도 저보고 살아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거리는 멀어도 그 어디 사는지 서로 다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걱정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라도 오랜만에 영상 올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그럼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포타점이 오픈했습니다. 보이는 서비스로 타로카드를 직접 뽑고 더욱 신뢰성 있는 상담을 포타점에서 받아보세요. 상담사 모집도 진행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4번 분들 봐볼게요. 4번 분들에게 끝날 일과 시작될 일 무엇일까요? 4번 분들 우선 뭔가 좀 많이 준비된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차카드 나왔고, 그리고 되게 평정심이 극에 달한 절대 넘치지 않는 그런 컵의 물, 이런 카드도 같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전차카드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이미지를 이렇게 어떤 환승이라든지 이직, 이렇게 옮겨 타는 거, 신분이 변하는 거,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돌격하는 상황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참아왔고 인내해왔고, 예전에 뭐 그런 거 본 적 있거든요. 뱀술을 이렇게 담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술 뚜껑을 열었는데 몇 년 동안 묵혀놨던 뱀술이었는데 뚜껑 여는 순간에 그 안에 뱀이 살아있던 거예요. 그 몇 년을 그 도끼를 품고 거기서 참았던 거죠. 근데 뚜껑을 여는 순간에 확 튀어 올라가지고 그 뚜껑 연 사람을 물려고 그랬대요.
그래 놓고서 한 번 튀어오르고 바로 깨끄닥 죽었대요. 그러니까 걔는 그거 한 번을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이 이를 갈고 내가 나가면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반드시 죽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칼을 갈아왔던 거겠어요. 근데 전작카드가 약간 그래요. 전쟁에 나갈 정도의 준비가 되냐, 왕자의 모습인데 전쟁 너무 나가고 싶어. 나는 싸울 준비가 너무 됐어. 너무 자신이 있어. 그냥 내보내만 달라니까.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로 비유를 하면은 데뷔가 너무 하고 싶어. 하기만 하면 나는 그 연예계 판을 찢을 자신이 있어. 데뷔만 시켜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즉 4번 분들이 원하는 삶은 조금 따로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그동안 뭔가 준비 과정 계속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기다렸거나 혹은 다른 거 해왔거나 뭐 그런 기간이 있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원하지만 그걸 외면해 왔던 기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과정에서 또 멘탈이 꺾이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았겠지만 지금은 거의 평정의 상태에 이르렀다. 그 4번 분들의 멘탈을 부수고 무너지게 만들 것 자체가 크게 없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트 오브 원즈 여기 세 번째 카드에 놓여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를 보면은 황마 위에 백마, 그러니까 황색깔 말 위에 하얀 색깔 말이 있는데 백마가 또 다른 말을 타고 있지만 심지어 이 옆에 있는 사람, 소녀에게 청혼하는 것 같기도 해요. 신분이 안 맞는 모습이죠. 굉장히 좀 판타지스러운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요. 예전에 본 영화에서 그런 대사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인물이 늦어서 죄송해요 라고 말하니까 다른 인물이 괜찮다고 여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뭐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상, 룰, 규칙, 자유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곧 시작이 된다는 뜻으로 4번 분들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세계로 초대된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체계나 조직에 몸을 담고 계셨고 그게 답답했던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좀 자기만의 세상이 생긴다고 봐야겠어요. 혹은 타인의 어떤 조력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꿈꾼다거나 뭔가 어디에 쉽게 말하기는 창피하기도 한 그러나 이뤄지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그런 목표가 있었다면 지금 카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이 사는 세상과 타인이 사는 세상은 이제 확연히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4번 분들이 만나게 되는 어떤 사람이 좀 아주 많이 화려한 세계에 몸을 담고 있을 여지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영상을 올리고 방송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늘 좀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때 되면 밤이나 새벽에 방송 켜고 온라인에서만 소통을 하고 이런 불규칙적인 생활을 좀 물론 이게 수입원은 되지만 자기가 생활하는 패턴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르니까 스스로를 좀 사회 부적응자다, 사회와 유리되어 있다 이런 괴리감을 많이 느꼈다고 하셨어요. 근데 댓글을 보면 또 아예 다른 시각인 게 그분을 정말 부럽다고 생각하고 나도 저렇게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회생활이라는 이유로 참고 굳이 얼굴 안 봐도 되고 또 누구한테 잘 보이거나 경쟁하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상태로 나를 드러내도 그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만 소통하면 살 수 있는 게 참 부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다소 특수한 삶이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정작 본인은 그렇게 안 느낄 수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환상을 품기 좋은 그런 생활들도 지금 얘기가 돼요. 그 때문에 이 환상을 이용해서 경제활동이 부가적으로 또 가능하다고 사료가 돼요. 4번 분들은. 지금 황제 카드도 나왔는데요. 황제의 특징이 자리에 앉아서 잘 안 움직인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겁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 조금 이렇게 무게감이 있고 책임감이 큰 어떤 권위가 생긴다라는 뜻도 읽어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크게 진을 빼지 않고 상황을 진두지휘한다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인자 같은 것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1인자보다 2인자가 편한 점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득은 나눠 먹고. 예전에 이렇게 뭐 후궁이, 기생이 왕 꼬드겨서, 뭐 나으리 꼬드겨서 이렇게 상황을 조작한다, 베갯머리 송사한다, 뭐 그런 것처럼 입김을 넣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크지만 정작 그 중요한 일 자체는 남에게 시키고 그것에 대한 뒷일도 그 남이 감당하게끔 하는 약간 그런 편리한 자리가 또 얘기가 돼요. 아까 평정, 흔들리지 않는 컵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립을 잘 지킨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뭐 정치만 해도 좌파 우파가 나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예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쪽인지 어떤 색인지를 그냥 나는 항상 중간에 딱 있고 중간의 태도만을 보여주고 그리고 뭔가 조금 곤란하거나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들은 남의 손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4번 분들은 이제 배후라는 단어가 좀 연상이 되는데요. 4번 분들의 배후가 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에게 소속사가 있는 것처럼요. 그 후원해주는 그런 단체, 서포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요. 팬클럽. 이제 앞으로는 4번 분들의 조직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유명인 분들도 사고를 쳐도 결국 소속사나 그 뒤에 배후가 해결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러잖아요.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4번 분들이 굳이 나서서 피곤하게 또 본인의 어떤 손을 더럽혀 가면서 말을 하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대신에 처리해줄 그런 집단의 등장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 뭔가 어떤 조력과 지원, 나를 감싸주고 정말 말 그대로 나의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줄 어떤 그런 손길을 바라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것에 관한 걸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소송을 해야 되는데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하다, 금전이 모자라다 이런 것도 되겠고 정말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런 소속사나 어디 들어갈 곳을 찾고 있어서 내 배우가 되어줄 딱 그런 집단을 원하고 있어서 그런 걸 찾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제 그게 생긴다는 내 뒤에 그림이 배경이 생긴다는 뜻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4번 분들 킹 카드랑 황제 카드 아까도 많이 떴는데 지금 또 떴어요. 킹 펜타클. 근데 이제 펜타클은 돈, 금전 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화, 물질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카드 밑에 적힌 글자를 보면은 로열티, 수신료, 뭐 사용료 이런 거 말해주거든요. 즉 제가 지금 느껴지는 거는 앞으로 4번 분들의 시간이 굉장히 비싸게 팔릴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돈을 내야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몸값이 막 올라가는. 그 외에도 후원 같은 거 선물 유독 많이 받거나 큰 돈이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여기서 큰 돈이라는 것은 계속 매일 같은 시간 성실히 일해서 모아서 큰 돈이 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큰 덩어리가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4번 분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광고비나 어떤 수익금을 주거나 4번 분들에 대한 수신료, 사용료를 내게 되는 것들 그리고 뭐 뭔가 큰 건을 하나씩 처리하고 어쨌건 돈을 버는 거 자잘하게 쌓아가기보다는 고액으로 소수의 것들을 해가는 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금전적으로 되게 많은 풍요가 얘기되거든요. 돈이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된다는 느낌 글쎄요. 4번 분들은 좀 돈이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러버스 카드 나왔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메시지를 의미하는 카드도 같이 떴어요. 근데 이 러버스 카드는 최후 통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4번 분들은 예전에 알던 사람 이성관계든 동성관계든 다시 연락이 오거나 그 과거 인연으로부터 뭔가가 다시 시작될 분들도 있어 보여요. 혹은
과거의 내가 묻어뒀던 감정, 기억, 욕망,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 자신에 관해서 계속 좀 이어가고 싶었는데 자발적으로 접었거나 상황 때문에 외면해야 했던 것들, 뭐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카드가 4번 분들의 현실이 좀 가속도로 변할 것을 알려주는데 그 빠른 변화는 과거의 무엇으로부터 또 시작될 여지가 크거든요. 예전에 알던 사람, 뭐 가까운 사람 아니더라도 또 내가 누구한테 메일을 보냈거나 제안을 했거나 먼저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서 마땅한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실망했다.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또 지금 갑자기 답이 올 수도 있겠어요. 혹은 예전에 나를 까놓고서 다시 스카우트하네. 이런 좀 명예회복 느낌도 들어요. 이 최후 통첩의 의미와 메시지, 그러니까 문서의 의미가 결합됐기 때문에 또 기다리던 서류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정말 좀 마땅한 어떻게 보면 미리 받았어야 하는 그런 통보가 들려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송사를 말씀드렸는데 송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져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여도 이번에는 억울함이 풀린다는 의미로 읽어볼 수 있고 이번이 내 마지막이야, 최종이야, 죽을 작정으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승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좀 강렬하게 전달되는 에너지는 뭐냐면 타인이 4번 분들을 볼 때 거의 이제 애정의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좀 러버스 그리고 뭔가 선호되는 것들, 애틋한 카드 이런 것도 떴거든요. 4번 분들이 호감형으로 딱 눈에 박히는, 그러니까 뭔가 좀 도와주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이런 인상으로 보일 것이 강조가 되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호감도 저 사람 마음에 드네, 쟤 좀 괜찮네 그런 호감이 있고 쟤를 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 챙겨주고 싶다 그런 호감이 있잖아요. 지금 4번 분들이 딱 그런 호감이거든요. 예쁘게 봐준다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밉게 보지 않듯이 뭐 하나 더 쥐어주고 물려주고 싶은 딱 그런 느낌? 근데 이런 좋은 시선으로 봐주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에서든 뭐 불리할 게 딱히 없겠죠. 그래서 뭐 다수에게 나를 평가받아야 하는 문제나 뭔가 다른 사람과 겨뤄야 하는 문제에서 안정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사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누구한테 특히나 뭔가 선보이거나 잘 보이거나 해야 될 때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내가 단점이 있거나 잘 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점수가 가감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4번 분들은 귀여워서 봐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구멍이 있고 점이 있고 그래도 넘어가지는 또 그런 거라 하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쟤 얘가 괜찮네, 똑 부러지네, 그래서 호감인 거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 호감이라면 물론 얘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나도 되게 괜찮게 봤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4번 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 조금 귀엽고 마음이 가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수를 해도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은, 그리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또 편애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마음이 기운다고 봐야겠죠. 더 열심히 하는 애와 덜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도 괜히 덜 열심히 하는 애한테 마음이 기우는 약간 이상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는데요. 추가로 또 읽어볼 수 있는 의미는 예쁘게 봐준다, 애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효과는 편을 들어준다 겠죠. 내가 진짜 팬심으로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상황에 처했다, 뭐 억울하게 욕을 먹는다, 혹은 잘못을 실제로 했어도 그 사람이 욕먹는 게 싫다 그러면은 같이 싸워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쉴드를 쳐주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욕을 먹는 게 내가 욕을 먹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타격감을 느끼면서 막 싸워주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무리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4번 분들한테 배후, 집단, 배경, 그림자 얘기했죠. 근데 그게 또 비슷하게 또 연결이 되는 게 4번 분들의 배후 자체도 있지만 4번 분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오히려 어떤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4번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조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욕했거나 어떤 안 좋은 소문이 퍼졌거나 뭐 그래도 본인이 아니면은 그냥 아닌데 왜 그러지?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큰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아니니까 어떻게 정리되겠지 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넘긴다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켜보는 사람들 난리가 나는 거죠. 저분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지금 왜 저렇게 여리고 착하고 저런 사랑스러운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냐, 저분이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싸우게 되는 아이러니한 그림들이 연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많이 사랑받고 보호받는다 라는 뜻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4번 분들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창의성, 창작 뭐 이런 거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계속 좀 느꼈지만 자기가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며 사셔야 하는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룰에 포섭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다 크리에이터 분들, 그런 일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 일을 많이 뽑으셨을 것 같고, 꼭 그렇게 외부로 내 모습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어쨌건 1인으로 내가 그냥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걸 만들어 가시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카드에서 유독 좀 강조가 되는 상징물이 있다면은 달이에요. 달. 해와 달이 있으면 달은 이제 밤을 의미하는데, 지금 다른 번호들 카드에서도 뭐 달의 얘기가 좀 나온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번 분들의 달은 확실히 좀 우울감과 연관이 있거든요. 단순히 밤에 뭔가를 활동해라가 아니라 우울감, 고립감.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 패턴이 남들과 좀 다른데 내가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그 예시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4번 분들이 느끼는 그 우울감이 오히려 되게 허상일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원천으로 해서 더 많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예술적인 기질을 가지신 분들에게 우울감은 축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울은 장애물이 될 때가 많지만 뭔가 계속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은 그 자체로 소스가 돼주기도 하거든요. 에너지, 재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4번 분들도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 카드의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문구를 읽어드리면, 너는 너의 생각을 창조하고 너의 생각은 너의 의도를 창조하고 너의 의도는 너의 현실을 창조한다. 결국에는 다 창조성이 강조가 되는데요. 아까 제가 결국에 내가 혼자 다 쌓아가는 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백지 상태예요. 그 백지 안에서 내가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강조가 되는 게 비현실을 현실로 만드는 거. 아까쯤에 그 말 타고서 소녀한테 청혼하는 그 카드 제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조언까지 보고 나니까 딱 또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4번 분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건축가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고, 또 뭔가 너무 조금 비현실적인 꿈이야, 너는 환상만 품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 가장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 현실하고의 괴리감을 가장 많이 느끼시는 게 일단은 금전적인 문제겠죠.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에는 금전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고정적인 수익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내가 헛된 꿈 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열심히 성실히 그냥 일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4번 분들은 지금 너무 명확하게 너는 꿈을 쫓아라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분들 금전에 대한 거 엄청 강조됐잖아요. 지금은 4번 분들이 꿈을 쫓으면은 계속 이렇게 가난할 수 있겠다라고 위기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4번 분들은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이 자기 꿈을 쫓는 거래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일들, 뭔가
돈만 바라보고 시작하는 일들에서 오히려 더 어려우실 수 있고, 자본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를 쫓아가면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큰 돈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씨앗 재배예요. 이 카드에서도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씨앗을 키우는 거 보면 물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정성을 들이고 지켜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아주 작은 씨앗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좀 울창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틔워요. 나뭇가지가 뻗어요. 그게 자본분들이거든요. 그 씨앗의 상태라고, 아직 좀 덜 자랐다고 해서 거기서 탈주하지 말라는 거. 거기서 그냥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자본분들은 자본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되고자 하는 것만큼 되시는 사람이라는 거. 네, 그럼 자본분들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아직 목이 다 안 나와서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영상 이제 못 올리는 동안 그렇게까지 막 시간이 길게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정말 많이 시간이 길게 지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가끔 이제 댓글로도 저보고 살아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거리는 멀어도 어디 사는지 서로 다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걱정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라도 오랜만에 영상 올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멤버십 가입, 슈퍼땡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그럼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